안녕하세요. JC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닥터스 울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병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성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방암 말만 들어도 참 무섭죠.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로 여성이라면 안심할 수 없는 질병인데요. 오늘 프리비 유방외과 서경지 원장님과 함께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럼요, 덕분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프리비 유방외과 서경지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사람들의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이 바디 관리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가요? 요즘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여전히 저희는 검진과라서 사실 계절 편차 없이 비슷한 빈도로 내원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름이라서 휴가, 연차 맞이해서 꾸준히 이제 검진 환자분들 내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원장님 저희들이 실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이 키워드 토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부터 알아볼게요. 유방외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유방 질환의 경우는 이거다라는 하나의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먼저는 만져지는 멍울, 그다음에 유방통, 그다음에 유두에서 무언가가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유두, 유륜 혹은 유방 전체 피부의 변화, 습진, 피부염 또는 이제 유두 함몰,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뭔가 이게 유방 전체 병변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빠른 시일 안에 유방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방금 이런 이상 징후들 보이면 빠른 시일 내에 유방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증상이 없어도 이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하는 것처럼 유방도 정기 검진이 필요한가요? 물론입니다. 이제 만 20세 이상 이제 되면은 이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유방과 관련된 검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2년에 한 번, 그리고 40세 이상, 만 40세 이상부터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유방외과의 엑스레이 검사, 유방 촬영술이라고 하고요. 또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또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젊더라도 매달 유방 자가 검진 시행을 하시고 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 유방 검진을 꼭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이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발견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유방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나라 젊은 여성분들, 특히 20대부터 40대 이 젊은 여성분들 대다수는 이 유방 실제 조직인 유선 조직의 비율이 매우 높아요. 지방보다 유선층이 높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매우 촘촘하고 치밀하게 이 아기 젖 만드는 젖샘세포 양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유방 촬영술을 하고 나면은 결과상에 치밀 유방이다라는 결과지를 한 번쯤 받아보신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방 촬영술보다는 이제 유방 초음파 검사가 필요해요. 유방 초음파를 해보세요라는 이제 결과지 그런 공고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이 유선양이 많아서 유선이라고 한 젖샘층 안에 유방암이 들어있는 게 잘 안 보인다. 엑스레이 찍었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하얗게 나오니까 그 안에 암이 있는지 혹이 있는지 물혹이 있는지 잘 안 보이니 초음파를 가서 보고 안에 자세하게 뭐가 들어있는지 좀 한 번 더 보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는 판독하기가 어려워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치밀 유방 판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유방 촬영술에 발견되지 않는 소견이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으니까 이상 징후가 있다고 느껴지면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궁금증도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임신 준비 중에 유방 검진도 꼭 필수일까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이 오시면서
또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고 요즘 좀 환자분들 많이 똑똑하시잖아요. 그래서 산정 검사로 유방 검사를 한다. 네. 임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유방 검진도 한번 해보래요.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이들 내원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유방 검사는 가능한 임신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이 되어버리고 나면 이제 호르몬 변화, 임신 유지 호르몬이라고 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일단 유방 전체를 부풀리게 돼요. 그래서 임신 1분기까지 가슴이 커지면서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유방통으로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많이 불편해 이러고 내원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방 전체적으로 커지고 멍울이 잡히기도 하고 심한 유방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유방암 아니야 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산정 검사로 유방 초음파나 유방 검진을 했다면 괜찮았네 라는 것 때문에 안심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임신 기간 동안에 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또 유방암이 임신 중에 발병하더라도 이 임산부유 같은 경우에는 이 유방암 진단 자체가 일반 환자보다 상당히 늦게 이런 증상들 때문에 체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임신 중에 유방이 부풀어 버리니까 이게 암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되는 거죠. 그 실제 본원에 내원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40주 환자분이셨고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출산 예정 이틀 전에 내원을 하셨고 4주 전부터 이제 만져지는 게 있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유방 초음파를 내원하셔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 뭔가 만져지는 게 뚜렷했고, 유방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제 보는 순간 저희는 사실 조금 안 좋으면은 저희 알거든요. 이건 유방암인데 안 좋아요. 환자분께 이제 보호자분이랑 같이 내원을 하셔서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죠. 조직 검사 시행 전에 이 조직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뭐 갑자기 분만을 일으키거나 이러진 않는데,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분만 주치인 산부인과 원장님이랑 상의를 하게 이제 시간을 드렸고, 환자분이 전화를 드렸더니 그쪽에서 당장 조직 검사 해야 된다. 조직 검사라고 산부인과 원장이 오더 받고 바로 조직 검사 절병을 진행하고, 그러고 이제 가서 출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다 건강하게 출산 다 하시고, 그러고는 저희가 진료 의뢰서랑 대학병원을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수술을 위해서 수술전 검사를 다 시행을 하고 저희가 피드백도 다 받거든요. 피드백 받고 챙겨보니 이 환자분이 이제 척추뼈까지 다 전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기였던 거죠. 아마도 임신 전부터 뭐 유방암이 생겨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임신 중에 이제 암이 이제 생겨서 발병이 돼서 임신 기간이 사실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암이 빠르게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보통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나오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유방암이 엄청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2기, 3기, 4기로 확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신 전에 이제 유방암으로 혹시 갈 수 있는 종물이 있는지, 또는 유방암이 현재 뭐 있는지 이제 그런 검사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럼 방금 임신 전에 이제 초음파 검사 받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임신 중이라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임신 중에 이제 유방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환자분 케이스처럼 뭐든지 하여튼 가볍게 느끼지는 마시고, 이게 임신 중이니까 가슴이 부풀어서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증상이야.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괜찮아 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 그게 괜찮은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도 사실 조금 늦게, 뭐 한두 달 정도 늦게 오신 케이스이기도 한데, 사실 대세에 큰 지장은 없었겠죠. 근데 괜찮을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세요. 주변에서 임신 중에는 뭐 만져질 수 있어, 뭐 전몸살처럼 유방통이 있을 수 있어, 이제 얘기를 듣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일단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찰을 해보면 이게 조금 정상이다 비정상이다가 이제 촉진 진찰만으로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또 그게 조금 애매하다면 이제 유방 촬영술 같은 경우는 뱃속에 태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사선 조사를 하진 않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납복 같은 거, 우리가 이게 차폐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착용을 하고 촬영을 진행하기도 하고, 왜냐면 유방은 이제 뭐 아기가 이게
있는 곳이 아니니까 요만큼을 차단을 하고 유방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이제 유방 초음파를 보면은 이제 아기랑은 상관없이 검진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의심할 만한 이상 병변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이 혹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이게 빠르게 커지거나 혹은 막 전이가 되는 등 병기가 빠르게 이제 가기 때문에 또 심한 경우에는 치료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그냥 괜찮을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서 진찰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방금 유방 촬영술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위험한 줄 알았는데 이 방사선 노출이 부담스러운 임산부나 수유부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유방 촬영술은 어떨 때 조금 많이 사용할까요? 네, 유방 촬영술 단독으로는 사실 잘 시행은 하진 않고, 유방 촬영술은 말 그대로 저희 표현으로는 스크리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유방 촬영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유방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앞서 얘기한 맥락상에서는 임산부인 환자분들이 먼저 들어오셨을 때 유방 촬영술을 선시행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만져지는 종물이나 특별한 증상들이 있어서 보통 내원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유방 초음파를 보통 대개는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 병변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조직 검사라든지 혹은 이건 조금 추적 관찰 하자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고, 그 유방 촬영술을 임산부에서 먼저 잘 하진 않아요. 그 전에 먼저 발견돼 있던 석회화라든지 그런 특별 병변이 있어서 추적 관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임산부에게 유방 촬영술을 먼저 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원장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유방에 대한 지식이 점점 쌓이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다음 궁금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임산부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모유 수유 중에 멍울이 만져진다면 진료가 가능할까요, 원장님? 네. 수유 중에 이제 갑자기 멍울이 만져져서 또 역시 많이 내원하십니다. 수유 중에 만져지는 것도 유방암 아닐까 하고 제일 많이 이제 내원을 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기도 해요. 이제 모유 수유 중에 만져지는 멍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하나는 그냥 우리가 전몸살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자연적인 그 젖이 뭉쳐서 생기는 멍울. 그걸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울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울혈이라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혈액이 우리 몸 일부에 이렇게 모여서 뭉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유방 안에서도 이렇게 젖이 많이 고이고 젖을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많이 확장돼 있는 상태, 그러면서 젖샘 세포들이 많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근처에 모세혈관이나 이제 잔혈관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그 자리에 젖이 많이 모여서 덩이가 딱 져서 마치 탁구공 같이 혹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 모양처럼 이렇게 뭉쳐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가 많이 과팽창되면은 상당한 통증이 유발이 돼요. 통증이 유발되고 실제로 거기에 염증이 동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젖이 많이 고일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요 이러고 내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젖 고임이 빠져나가면 그 팽창된 통증이 이제 경감이 되니까 그 유축기라든지 혹은 계속 지속된 수유라든지 또는 뭐 마사지라 그러죠. 이제 뭐 수유부 마사지 같은 걸 통해서 그 잘 배출을 해주면 우려를 실제로 완화시키고 전몸살을 좀 낫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뭉치면서 발열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유선염인가라고 또 많이 오인도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유선염인가에서 오신 분들도 제가 진찰을 해보고 초음파를 해보면 유선염이 아니라 단순 그냥 뭐 전몸살이나 뭐 우려인 경우도 사실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리적인 뭉침, 이제 우려인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병적인 거죠. 병적인 네네. 이제 농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유선염이라고 하는 염증이 생겨서 그게 고름이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만져지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가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들은 유방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유선염이 생기고, 이 유선염이 치료가 조금 더디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름이 차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누런 고름. 뭐 네. 팔다리에 생길 수도 있고 뭐
뭐 다른데 몸 전체 생길 수 있는 그 고름이 유방 안에 생기는 거죠. 이 유방 농양 같은 경우가 생기는 이 유선염의 감염 경로는 수유 중일 때는 대부분 아기 입에서 엄마 젖꼭지 유두를 빨 때 엄마가 뭐 잠도 못 자고 아기 친생하니까 네. 면역이 거의 인생 최고로 바닥 맞아요. 떨어져 있는 네.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아기 입 균이 뭐 얼마나 더러워봐야 더럽겠어, 그죠? 우리 피부의 상재균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엄마 면역이 너무 바닥진 상태니 아기 입안에 있는 균이 엄마 유두 이제 갈라진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유방 안에 그 정말 별거 아닌 잡균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근데 그 정말 단순한 염증이라서 그조차도 사실 아나운서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걸려도 자고 일어나면 어쩌면 나을 수도 있는 정말요? 정말 단순한 네. 잡균인데 이 엄마는 그 면역조차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못 자고 못 먹고 아기한테 영양분 다 주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유선염이 확 하고 번져나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균들이 증식을 하고 과증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에 이제 고름집이 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고름집이 차서 만져져요 이러고 내원을 하고 초음파를 봤을 때 이제 그게 농양으로 판단이 되면 양이 작으면 경구 항생제라든지 그냥 뭐 주사 같은 항생제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한데 양이 크면 네. 이제 저희가 외과적으로 배농을 해줘야 됩니다. 네. 배농이라는 거 요즘 다들 싫어하시는 네. 마취주사 놓고 이제 네. 주사기로 뽑거나 아. 혹은 마취주사 놓고 조금 절개해서 이제 빼내야 째서? 되죠. 아. 네, 째서 이제 농양을 배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뭐 열어놓고 뭐 일주일 정도 드레싱을 한다든지 이제 뭐 그런 처치를 이제 해서 고름을 빼내야 그게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네. 다행히 이 멍을 만져질 때 이제 유방암이 아닌 경우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유방암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요새는 이제 유방암 환자들 나이가 뭐 단순히 40대, 50대뿐만 아니라 30대 유방암 환자들 비율이 뭐 10몇 프로, 거의 네. 2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수유부 환자들이 만져진다 그러면 사실 마음속으로는 뭐 이건 100% 농양이거나 우려일 거야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진단을 내리고 이제 들어가요. 근데 이제는 뭐 완전 100% 마음을 놓을 수도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일 확률도 배제할 수 없으니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초음파실 들어가거든요. 이게 모유수유 중에 멍울이 만져지고 또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이게 유방암이 걱정될 때도 일단은 내원에서 저희랑 상의를 하고 저희가 이제 진찰을 해서 초음파를 해서 해당 병변이 악성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상하다면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할 거예요. 해드릴 네. 거고 초음파에서 문제되는 병변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수유를 계속 지속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의적으로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거는 뭐 방금 말씀드린 이거는 그냥 우려일 수 있어, 전몸살일 수 있어, 뭐 이렇게 전 마사지 하는 곳 갔더니 뭐 그냥 이 우려이라서 마사지 하면 된대요. 네. 그러고 이제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안 좋았던 혹이었던 거죠. 네. 그런 케이스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드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원에서 진료 보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 또 정확한 검진 유방 초음파의 경우에도 또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나 수유 중인데 이제 검진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뭐 임신 전에 혹 있다 얘기 들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언제 추적 관찰하면 되나요?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수유 중이거나 수유 직후에는 이제 젖이 고여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젖이 좀 다 빠져나간 뒤에 정확하게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보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만에 왔는데 아주 또렷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6개월 만에 왔는데 잘 안 보이시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일단 한 석 달 정도 평균적으로 그 뒤에 내원하시면 그래서 수유 종료 후에 3, 4개월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생리하시고 내원하시자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내원을 해서 봤을 때 이게 조금 제한적 검사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또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3, 4번 정도 생리하고 다시 내원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까요? 전문적인 내용인데 원장님께서 조금 쉬운 단어로 잘 풀어주셔서 내용이 아주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은 이제 임신 전 뭐 이제 산전 검사부터 해서 임신 시 이제 뭐 이때 유방 검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이해를 잘 하셨는지 간단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네. 자, 임신과 출산할 때 생기는 유방암에 이름이 따로 있을까요?
원장님, 유방암이면 다 같은 유방암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답은 O입니다. 아, 이름 따로 있나요? 네, 이름이 조금 머쓱하지만 이름을 일단은 임신성 유방암이라고 붙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임신과 관련된 이 유방암을 이제 임신성 유방암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이제 진단된 이 발생하는 유방암을 통칭해서 임신성 유방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 빈도 자체가 3,000명에서 1만 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임신성 유방암 자체는 임신과 함께 이제 생리가 멈추면 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이제 유방이 같이 간단하고 커지면서 멍울과 압통이 생기죠. 그래서 임신 수유 기간 동안에 이제 유방이 굉장히 치밀하고 단단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방암의 증상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예요. 환자가 특히 주관적 증상으로 이걸 알기는 어려우니 내원을 해서 검사를 해봐야만 이걸 정말 알 수가 있는데, 내원해서 검사를 할 때 저희도 사실 초음파로 이게 확 하고 진단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모호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기간에 가장 임신성 유방암이 예후가 안 좋은 거는 이 호르몬 수용체 유방암인 경우에는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 그래서 예후가 아주 안 좋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임신 중에 뭔가 미심쩍은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유방외과 유방 검진 잘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임신 전에 산정 검사로 유방 검진을 해보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틀리니까 제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임신성 유방암 기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닥터스 울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임신과 관련된 유방에 대한 질문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치료법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이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질까요? 네. 이제 폐경을 맞이하게 되는 여성분들은 각종 폐경기 증상, 요새는 폐경이란 단어는 사실 쓰지 않고 완경이란 단어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완경기 증상이라고 하죠. 갱년기 증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안면 홍조, 불면증, 그다음에 식은땀, 그다음에 그 전신 우울감, 쇠약감, 이제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우리 이 골다공증과 같은 그 관절통, 한 5가지 메인 증상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이제 다 통칭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경기 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난소에서 원래는 이만큼 생성하던 여성 호르몬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 호르몬을 이제 보충해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여성 호르몬을 이제 넣게 되는, 그걸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 대체요법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5가지 혹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갱년기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실제 우리가 계속 거듭 얘기하는 유방 종양,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다, 여성 호르몬 의존성 암이다, 이래서 이런 호르몬들을 계속 몸에 투입하게 되면 암이 더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유방의 종양이 더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팩트를 얘기 드리면 산부인과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 산부인과에서는 원장님이 여자분이신데 나도 먹고 있어, 너도 먹어, 엄청 편하게 산소한테 권해주신다 그래요. 또 어떤 산부인과에서는 이거 몇 년 이상 먹으면 안 되니까 가서 유방외과 가서 검진하고 CD 가져오세요, 약 처방 받고 싶으면 유방외과 가서 CD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도 같은 산부인과 원장님들 또 다르신 거예요. 대학병원에서도 어떤 교수님은 이거 5년, 10년 먹어도 돼요 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교수님은 옆에 유방외과 진료 보고 괜찮다는 소견서 진료 그 확인서 받아와, 뭐 이러시기도 한대요. 그럼요. 원장님은 만약 이런 환자가 오시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저는 항상 일관되게 답변을 드려요. 증상이 있어서 불편하면 이거는 먹어야 돼요. 왜냐면 치료니까. 증상에 대한 치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완경기 증상 저는 다 여쭤보거든요. 뭐가 불편하세요? 근데 아까 말한 5개 중에서 수면만 불편해요. 그럼 수면제 하면 되잖아요. 수면제 요새 정신과, 신경과, 정신건강과 가면 엄청 좋은 수면제 처방 다 해주시거든요. 그 수면제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유방외과니까 아직 유방학 교과서에는 5년 이상 사용되는 여성 호르몬제,
다시 말하면 이런 갱년기 치료로 쓰는 여성 호르몬제는 유방암 발병률을 이제 2배 그 이상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팩트는 아직은 그래요. 네. 그리고 각종 논문들이 이제 산부인과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고되는 논문들이 여성 호르몬제를 썼을 때 유방암 발병률이 유의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유방암 발병률을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임상 현장에서 보는 거는 80살 할머니가 유방암이 딱 걸리면 저희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어머니 혹시 갱년기 약 드셨어요? 이거 제일 먼저 여쭤보거든요. 정말요? 근데 이게 뭐 임상적으로는 드신 분들이 훨씬 많기도 하고요. 네. 교과서에도 아직은 그런 교과서, 뭐 저희 뭐 사비스톤이라는 고전, 그다음에 한글 유방암 교과서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은 그게 바뀌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자분들한테 워닝은 해요. 이제 주의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5가지 그런 증상들 중에 하나라서 관절통, 그럼 진통제 먹으면 되잖아요. 네. 진통제로 조절이 되면 우리 그거 먹자. 그런데 막 안면 홍조, 식은땀이 막 일러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제 제가 갱년기가 됐어요. 얘기 중에 갑자기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거든요. 그거는 어떤 약으로 대체가 안 되죠. 그러면은 당장 유방암 걸리는 거 아니니까 네. 우리 약 처방해서 먹읍시다라고 해요. 아, 호르몬제 그런 분은 드셔야 돼요. 아, 그다음에 수면도 안 되고 관절도 아프고 막 너무 다운돼서 이것저것 약을 다 먹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호르몬제 딱 먹으면 드라마틱하게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QOL이라 그러죠. 라이프 퀄리티를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면 호르몬제 드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 그런 증상들이 개선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 훨씬 클 거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임신 전, 또 임신 중 유방 검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었고, 또 갱년기 이제 환자분들의 호르몬과 일단 유방 검진에 대해서도 또 잠깐 간단하게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또 여러 준비를 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임신 중에 또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 또 임신 중이신 분들, 또 지금 현재 또 아이들 바쁘게 이제 신생아 케어하시는 분들, 이제 다 요새 젊은 환자분들이 또 원체 늘고 있는 추세셔서 다들 이번 요 내용을 토대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유방 검진 부지런히 하셔서 건강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꼭 다음에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프리비 유방외과 서경주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방암 말만 들어도 덜컥 겁이 나는 질환인데요. 일상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5회 이상 4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 유방암 발병을 훅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필라테스나 요가 등으로 신체의 가동 범위를 유연하게 해주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솔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